민주당 TV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델리민주 말고 새로 채널을 만든다는 거죠. 네네. 지금 9월 2일 날 첫 방송을 한대요. 제가 봐서는 이 델리민주 업그레이드판으로 알고 있어요. 델리민주. 네, 델리민주를 업그레이드 하겠다. 오. 그래서 아마 빨리 시동을 걸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스템은 이미 갖춰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거기에 컨텐츠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게 근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컨텐츠를 넣는 게? 그러니까 저도 상당한 시간을 요할 거라고 봤는데. 네. 뭐 저기 JTBC 단독에 따르면 9월 초인데. 네, 9월 2일 첫 방송이라고 하는데. 날을 새가면서 하면 되겠죠. 아니 김민석 이 대표가 후보 시절에 합동연설회 하면서 아니면 토론회 하면서 착착착착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착착착착. 내가 대표가 되면 모든 일을 다 착착착착.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다 속도를 좀 내는 것 같아요. 모든 방면에서. 홍보가 가장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아니 근데 이 민주당 TV가 이제 델리민주의 업그레이드판 말씀해 주셨는데 뭘 좀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부장님? 일단 뭐 사실 우리가 그 보이는 측면에서는 겉으로는 김어준 씨 방송이 가지고 있는 민주당 의제 설정에 대한 조금 폐해? 아니면은 그 주객전도? 이런 상황들을 좀 바로잡는다는 의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뜻이 아마 거의 김민석 대표의 속내가 아닐까 싶은데 이제 조금 더 좀 있어 보이게 설명을 하면 민주당이 국민들과의 접점을 넓히고 그다음에 정책적인 설명뿐만 아니라 유능하고 효능감 있는 당이 되려면 뭔가 이 그 채널들 요즘에 뉴미디어가 굉장히 국민들이 많이 보시니까 이걸 이제 다른 데서 건너가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직거래를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좋은 시도라고 봐요. 시간도 오전 7시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언론들 해석이 저는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김어준의 겸손입니다 뉴스공장 시작한 시간이 7시 아니에요? 네. 근데 그때 딱 민주당 TV로 이제 그 지지층들의 시선을 끌어오겠다. 근데 어떻게 보세요? 성공할까요? 성공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낮죠. 왜냐면 이제 뉴스공장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가 이제 170만, 18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동시 접속자가 20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시청층을 민주당 TV가 개국을 한다고 해서 그걸 바로 땡겨올 수 있냐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다. 이제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해내냐가 중요한데 다른 방송에서 제가 얘기했던 이제 민주당의 갈등 양상을 계속 보여주는 거다. 이게 결국 다 연장선이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의 의제 설정이나 그다음에 홍보 뭐 이런 것들이 원래 뉴스공장이 의제 설정을 얘기했고 거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출연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 출입하시는 기자분들이 제가 좀 친한 분들이 계신데 물어보면은 예전부터 그 얘기를 했었어요. 민주당 최고위 안 봐도 돼요. 이미 뉴스공장에서 얘기한 거를 조금 오전 9시쯤 되면은 민주당 최고위에서 비슷한 결로 얘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폐해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이전까지 잘 활용해 왔지 않습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근데 이제 이번 전당대회나 여러 가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괴롭히고 하는 걸로 봤었을 때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봤었을 때는 이거는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손 좀 봐줘야 된다. 뉴스공장이 이렇게 본인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민주당을 갈라치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가만히 좌시할 수 없다. 우리도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이걸 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정 시청층과 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그대로 흡수가 가능할지 그리고 이제 김어준 씨를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벌써 김민석 대표가 쓴 그 김남준 홍보본부장이죠. 그분께 이제 이거 했으면 위원장한테 하라고 했는데 댓글이나 이런 데 보면은 딴지일보 게시판도 그렇고 되게 살벌해요. 뭐 자기 정치한다, 배은망덕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저는 걱정됩니다. 그 얘기 이제 SNS로 업무 지시한 거 이따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이제 민주당 TV가 김민석 대표의 문제 의식은 이거인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당 의원들이 왜 특정 빅스피커 방송에 나가서 남 좋은 일 시키냐. 그리고 이제 그 방송이 물론 뭐 그동안
긍정적인 면도 있었겠죠. 음. 근데 최근에 부정적인 면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의원들이 굳이 도구로 활용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뭐 최민희 최고위원 같은 분은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의제 설정 기능이 있다, 의제 설정을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도 했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는 의원들도 당내에 많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 우리 채널에 출연해서 의원들이 우리가 의제를 좀 알리자, 설정을 하고 당원과 직접 소통하자, 이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공하려면요? 민주당 TV가 일단은 김어준 씨가 경쟁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너무 의식하면 안 된다. 네, 김어준 씨의 방송은 김어준의 경공대로 운영하게 두면 돼요. 그래서 선택지를 넓히는 차원에서 우리가 민주당 TV를 설계를 해야지, 이게 반드시 김어준을 잡겠어 하면 이게 될 일도 안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김어준 씨를 평가하자면 민주당이 어려운 시절에 틀림없이 진보 진영 내에서의 스피커 역할을 하면서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군이었죠. 진보 진영의 큰 우군으로서 역할들을 했고, 그런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진보 진영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많이 그거를 구독하고 그의 말을 경청하고 거기에 나온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고 떠들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그 시절의 어떤 과정 속에서 영향력이 너무 커졌죠. 근데 절제가 안 됐다는 평가죠. 그러니까 의제 설정이 외부 스피커 진보 진영이긴 하지만 김어준 씨 방송에서 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사실상 당에서 해야 될 일을 외부에서 한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의제 설정도 뭐 의제 설정인데 그렇게 평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음모론도 많이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경공에서. 중요한 거는 의제 설정은 저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의제 설정이라는 것은 거기에 어쩔 수 없는 태생적인 출발점이 진보 진영에 있는 우리 당원들이 기댈 곳이 없을 때 김어준 씨가 피난처가 돼줬거든.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것들을 믿고 따르고 또 거기에 옳은 의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안정감과 타격감을 느꼈다고 봐요. 다만 이제 음모론도 그 중간에 끼어들었겠죠.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집권 여당이 됐고 그다음에 우리 민주정부 4기가 됐는데 이제는 이게 우리가 힘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의제 설정을 하고 싶어도 하면 안 돼요, 김어준 씨가. 자기는 본연의 그 뉴미디어의 모습으로, 예전에 뉴스공장의 모습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야의 균형을 맞추고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의 선택지를 민주당 TV를 한번 가칭일 거예요, 아마. 발족을 하라고 김민석 대표가 하는데, 저는 성공하려면 딱 두 가지를 시켜라. 민주당 TV라는 이름 쓰지 마라. 다른 좀 이슈 전파사 같이 이렇게 뭔가 이게 당색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무슨 채널이 생겼나 본데 민주진영에 민주진영 민주 뭐 이렇게만 들어가면 델리민주, 저는 네이밍부터가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네이밍을 가지고 재밌게 들어가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책을 설명하고 내용을 주입시키려고 하지 말고 정보를 줘라. 부동산 정보, 주식 정보. 3프로 TV보다 여기 새롭게 런칭한 민주당 TV를 가면 이거 주식 정보 훨씬 좋은데? 부동산 정보가 여기가 난데? 이런 효능감을 줄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듣는다. 그래야 오는 거예요. 실질상에 이거를 듣고 내가 그날 주식시장에 반영할 수 있는 정보들. 부동산의 세제 개편을 설명하지 말고 설득하려 하지 말고 부동산은 이런 투자를 방향으로 가라. 한준호의 오늘 장 전망 이런 거. 그럼 그런 거를 좀 폭락을 해. 코스피 아니 그것도 어떻게 이제 될 것인가. 제가 시뮬레이션 돌려봤습니다. 아니 한준호 의원이 작년에 진짜 출연을 해서 이제 과거에 금융기관에 근무를 한 적이 원래 있잖아요. 한준호 의원이 그런 거 잘해요. 네, 그때 아마 5,000피에서 6,000피 사이였을 때였을 텐데 자기가 시뮬레이션 돌려니까 8,000까지는 충분히 갈 거라고 본다 했는데 그때가 아마 5,000대였나 5,000 못 찍었을 때였는데 그랬는데 8,000요? 이랬거든. 그게 말은 하면서 뭐 어때 8,000까지 가려나 했는데 넘었잖아요. 무조건 부동산 주식 실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된다는 측면이 앞서야 되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거기에 정책을 넣는 거예요. 아, 채널 의제를 이름 한번 넣고. 생각해 볼까요? 민주당 야. TV 말고 지금 이게 민주당 TV가 확정됐는지 안 됐는지는 가칭이겠죠. 모르겠지만 진짜 채널 이름도 아예 민주당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신선하게 접근할 수 있게 바꿔라. 장 대표 어디가 이런 것처럼 우리- 해야 된다는 우리- 건가요? 올곤가? 어디가? 그러니까 김준 평론가께서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인피니트라는 자동차가 있어요. 일본 거? 예. 예. 닛산에서 만든. 예. 아이돌 그룹인 줄. 예. 근데 저는 아이돌은 몰라요. 이게 고도의 마케팅이거든요. 네. 제네시스도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에. 아, 이게 현대차라고 붙이지 않고 제네시스 마크로 붙여요. 그렇죠. 하이엔드. 그 현대를 없앴어요. 아. 그 다음에 인피니트도 렉서스. 넥서스나 이런 인피니트처럼 브랜드로 승부하거든요. 네. 그걸 타보고 평가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조사를 알게 돼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아, 야, 하긴 사실 이게 채널 만들면 네이밍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슈 전파사도 처음에 채널 이름 가지고 정말 회의를 어마어마하게 해서 준비할 때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부장 뜻대로 이슈 전파사가 된 건데 근데 진짜 채널 이름부터 민주당색을 빼고 정해야 된다. 그리고 김어준 너무 의식하지 말아라. 요거 진짜 쓸모 있는 의견인 것 같아요. 기가 막힌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어. 제가 너무 정치적으로 매몰돼 있다라고 방금 반성을 했습니다. 지금 뒤통수를 맞았는데 소장님 설명하신 거 듣고. 국민의힘에 영입해야 되겠다 이런 저도 버림받은 처지이기 멀쩡하게 때문에 민주당에 아주 버림받은 입장이라 가지고 뭔가 뭐 영입을 한다면 뭐 어디로 모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이 채널이 잘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얘기를 하려니까 되게 제 스스로 좀 부끄러운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이 채널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뭐 굳이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하자면은 시간대도 같고 채널의 성향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저는 그냥 정치적 색채만 이제 계속 얘기할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한 거였었는데 지금 보면은 뉴스공장에 출연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있을 거고 민주당 TV에 출연하는 정치인이 생길 거지 않습니까? 그럼 쉽게 말해서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친명이냐 친청이냐 혹은 친문이냐라고 갈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초반에는 김어준 씨 제가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민주당 TV에 나가야 된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하다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만약에 막 추락을 한다라고 봤었을 때 총선 시즌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김호준 씨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친명 간판으로 다음 총선이나 선거에 치를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시피 김호준 씨 제가 생각해보니까 뉴스공장에 동접도 훨씬 많고 하니까 거기 나가겠습니다. 뭐 민주당 TV는 나갈 사람 많아요. 현역 의원들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저 좀 거기에 인지도 좀 쌓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그다음에 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지지율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서영주 소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로 여기 정치 채널 같죠? 아니에요. 사실 정보 채널이고요. 종합 채널입니다. 그러면서 맞아요.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그 색채, 이 부동산 정책이 안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지나보면 이거 좋아질 거예요. 주식도 우리가 민주당에서 이런 정책을 내가지고 뭐 주가가 올랐어. 뭐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빠져드는 게 아니라 스며들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기가 막히는 조언이다 진단이다 생각해서 저희도 긴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긴장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게 아니, 지금 문제인데 여기는 그게 문제인데 뭐 나한테- 거기까지 지금 갈 수가 없는 아니 근데 이 생각을 해보면 민주당 내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죠. 국회의원으로. 그러니까 그런 이제 국회의원 자산과 그리고 이제 서용주 소장님 같은 이 방송계 또 그 전문 방송인 또 패널들 나한테 안 물어보더라고. 많으니까 아직 연락 오지 않을까요? 기다리고 계신 거
전화기 잘 보고 계시는 아니야, 거죠? 나 바빠요. 근데 아무튼 그런 그 아이디어 되게 좋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 근데 지지자들한테는 분명히 굉장히 관심인 것 같기는 해요. 막 그럼요. 저는 이거 진짜 편성표인가 했어요. 막 이런 게 24시간 민주당 TV 편성표 이래가지고 막 돌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뭐야, 당사자들은 몰라. 저녁 6시 MC 김민석? 뭐야, 해보자는 거야 지금? 우리 6시에 이슈영 파사 시작할 시간인데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가상 편성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야 24시간 돌려. 24시간 돌리세요. 그냥 새벽 6시부터 보니까 8시까지 하루 종일 하시오. 막 이러면서 가상 편성표까지 막 돌고 있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이 당대표, 신인 당대표의 이 한마디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시간대를 정하면 6시에 해야 돼요. 저녁 6시요? 아침 6시. 저도 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을 땡겨야 아, 된다. 그러니까 뉴스공장보다 뉴스공장을 저는 그 대항에서 만든 게 네. 아니어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사실 이 대한민국의 정치 뉴스나 경제 뉴스나 모든 거를 일단은 하는 그 어떤 메커니즘을 보면, 신문도 신문이지만 사실 아침 라디오가 중요해요. 맞아요. 아침 라디오 7시 시작하거든요. 아, 근데 모든 시사 라디오보다 더 일찍, 1시간 일찍 시작하는 거예요. 6시에 하는 거면. 그렇죠. 그래야만 민주당의 의제 설정 자체가 그거를 참고해서 7시부터 맞아요. 나가는 거예요. 아, 통상 예전에 라디오가 조금 이렇게 말하자면 의제 설정보다 좀 멀어져 있을 때는 사설을 봤어요. 맞아요. 아침에 신문을 쫙 펼쳐놓고 사설을 본 다음에 아침에 그쵸. 이제 의제를 쭉 이어갔단 회의 말이에요. 때 그 얘기 의원들이 하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김어준 씨의 뉴미디어나 요즘 유튜브로 그냥 실시간으로 막 뭐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침 7시보다 6시에 시작해서 야, 9시까지는 좀 나눠서 정보와 의제 설정을 가라. 저도 그 얘기하고 싶어요. 6시 반에는 시작해야 된다. 늦어도. 야, 제가 갇힌 그 민주당 TV의 진행자가 누구실지, 또 PD는 누구실지, 작가가 누구실지 모르겠지만 참 심심한 위로와 응원의 뜻, 진짜 6시에 혹시 시작을 한다면 보냅니다. 지금은 와, 이거는 진짜 못해. 새벽 한 3시까지는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 돈을 6시 많이 주면 방송하려면. 돈을 많이 주면 갈아 넣어야죠. 야, 예전에 손석희의 시선 집중이 새벽 6시에 방송을 시작했어요. 네. 아, 근데 그 이후로 이제 7시로 좀 늦춰졌는데, 민주당 TV가 만약 6시에 시작한다, 그러면 라디오들도 긴장하죠. 진짜. 맞아요. 시청층을 약간 붙잡는 느낌도 있고, 네. 민주당 지지자들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뭐야, 민주당 TV에서는 김민석 대표나 아니면은 지금 의원들이 나와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김어준 겸공은 또 다른 얘기를 하네? 그럼 뭐가 맞는 얘기 하다 보면은 사실 먼저 얘기한 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지 맞아요.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김어준 그 겸공보다는 우리가 먼저 시작하고 더 열심히 해야지. 만약에 민주당 TV가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자세로 해야죠. 그거는 벗어나야 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왜 자꾸 그래도- 그렇게 하라고 그래. 그래도 거기보다 똑같이 7시 시작하는 거 너무 의식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 아무래도 그러긴 하지만 이걸 의식하지 말아라. 그래서 6시에 시작해라. 6시 6시에 시작해라. 생각하지 마. 네. 그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렇습니다.